안녕하세요.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입니다.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갖고 싶었던 물건이 갑자기 30% 세일을 하면 어떠신가요? 싸네? 하면서 사고 싶어지죠. 관심 없던 물건도 세일이라는 문구가 뜨면 사고 싶어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주가는 특이하게 이와는 좀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관심 있던 종목도 갑자기 가격이 떨어지면서 싸질 때 싸네라기보다는 이러다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들기 마련이고 반대로 관심 없던 종목도 갑자기 빵 가격이 오르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된다면 나 또한 주목하기 마련이죠. 이 물건은 가격이 비싸지면 사기 싫어지고 주가는 비싸져도 뭔가 한 번씩은 눈길을 더 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가격이 떨어진다고 무조건 싼 것도 아니고 가격이 오른다고 무조건 비싼 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이 가격표보다는 그 안에 이 본질, 이 핵심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 떨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오를 만한 모멘텀이 더 있는지, 그리고 현재 주가가 정말 메리트가 있는 주가인지 등등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흐름과 더불어서 우리가 현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가야 될 만한 섹터와 그리고 특징주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영동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전문가님 시간이 정말 예.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제 8월이 끝이 나더라고요. 이제 한 주가 다 갔어요. 그니까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8월 막바지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9월의 전략까지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우기 위해서 오늘 또 시청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알차게 6시부터 7시까지 또 1시간 열심히 좀 달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의 분위기가 일단 뭐 7월 달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좀 달라졌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좀 스무스하게 좀 넘어가는 듯한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부분들 우리가 걱정 반 기대 반이었는데 발표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AI 시장 그리고 AI 산업에 대한 확장성에 대해서 일단은 마침표를 좀 찍어줬다라는 관점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금리 부분들이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내 뭐 2회 연속 또 인상을 함으로 인해서 약간의 뭐 노이즈가 될 법하지만 일단은 경기에 대한 활성화 부분들만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경기 확장에 대한 좀 강화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동안에 국내 증시를 좀 등한시했었던 외인들에 대한 매수세 부분들도 다시 한번 또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내포가 돼 있는 상황들이어서 확실히 8월 달과 다른 9월 달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모멘텀들이 발생이 되고 있다. 그리고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또 1시간 내일의 승부조 시간 또 알차게 이어가 볼 거고요. 자, 시황 한번 짧게 점검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짤막하게 말씀드리긴 했어요. 엔비디아 실적 부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여전히 영업이익률 60%고요. 주당 순이익은 2.2달러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2.1달러에서 0.1달러가 상승을 한 실적의 호조세를 발표를 해줬고요. 여기서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AI 시장에 대한 확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시장에서 좀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고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3사들이죠. 뭐 마이크론까지 3사를 껴야 되는 상황들이어서 뭐 이게 우리나라 국내 기업 같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 추이가 상당히 좀 중요해졌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 안에서 모이즈로 인해서 상당 부분 좀 불안한 모습들,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좀 지켜주는 그런 상황들이긴 한데 오늘 있었던 그리고 이번 주에 있었던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발표들로 인해서 이 AI 시장 전혀 이상 없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뭐 젠슨왕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또 친근한 이름으로 다가왔고 앞으로 AI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밸류체인 바라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코멘트를 해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한은이 지금 2회 연속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뭐 여전히 남아있는 스토리들은 있어요. 잭슨홀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있어 FMC 뭐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선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금리 인상을 해놨기 때문에 상당 부분 뭐 약간은 좀 매파적인 금리 환경이 좀 갖춰진다 하더라도 국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놓던 부분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반적인 움직임들로 놓고 보게 되면 여전히 순환매예요. 그러니까 이 순환매라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좀 아름답게 들리고요. 그리고 시장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순환매가 굉장히 좀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매크로 상황 자체가 어느 정도 풀리는 상황에서는 순환매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뭐 1차적으로 보게 되면 뭐 전력주도 올라가고 반도체주도 올라가고 뭐 원전 관련 종목군들도 올라가고 또 그러한 종목군들이 적정 수준으로 1차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와준 이후에는 또 약간 쉬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 섹터군들 그동안에 움직이지 않았던 섹터군들에 대한 강세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순환매에 대한 움직임들 까다롭긴 하지만 시장의 매크로 측면이 우상향에 대한 그림들을 그려준다고 하게 되면 이러한 상승 밴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매매 스타일이 바로 순환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순환매가 제대로 작동만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계단식 상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8월 대비해서 9월 달 역시 좀 긍정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추석 연휴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가을이잖아요, 이제 곧. 그죠? 가을이면 모든 무언가 이제 결실을 맺는다는 느낌이 상당히 좀 강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6월달, 7월달 힘들었던 그런 시장들을 벗어나서 조금은 좀 풍성한 증시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시그널들, 힌트들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스피 일봉 차트의 흐름들을 좀 그려가면서 한번 위치를 한번 보자고요. 뭐 특별하게 상방에 대한 흐름들은 나오질 않아요. 그죠? 보시게 되면은 7월달 한 달 동안에 정점을 찍고 9,000포인트에서 몇 포인트인가요, 여러분들? 그죠? 5,000포인트 초반대까지 밀렸던 지수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6,000과 7,000을 넘어서서 8,000을 갈 것이냐, 9,000을 갈 것이냐, 다시 재탈환할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7월달 말에 1차적인 상승 나왔고요. 그 이후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반등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지수의 순환매가 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8월달 마지막 주차까지 횡보가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5일선, 21선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정배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렇더라고 되면은 직전의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7,000포인트를 강하게 넘어선다라고 하게 되고요. 그리고 금리의 안정화. 그와 더불어서 오늘 이번 주에 발표를 했었던 AI 시장에서에 대한 투심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에 대한 상승을 랠리는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 이러한 부분들이 8월 달에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 8월 달을 잘 마무리하고 9월 달로 수년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의 순환매가 이루어질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자에 좀 가까운 모습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들은 일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추정치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가늠이 이루어지게 되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자.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홀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눌릴 때마다 물량들을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신규로 내가 다시 한번 들어갈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쓰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이에요. 코스닥 문구는 바뀐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사실 이 코스닥의 이러한 문구들 있죠. 여전히 눌림목 구간으로 해석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인데 이 코스닥을 한번 지워볼게요. 코스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똑같아요. 앞서 코스피 차트하고 다른 게 없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60일선이 조금은 가까워졌다. 천정을 뚫을 수 있는 에너지가 조금만 분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피는 5일선과 60일선에 대한 이격 자체가 지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다. 그에 따라서 대장주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순환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질 수 있다. 그리고 9월 달에 또 뭐가 있죠, 여러분들? 코스닥 정책이 있죠. 이 부분들이 시장 친화적인 모습들이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뚜렷하게 상승 추세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앞서 언급드렸던 매크로 상황 자체가 좀 우호적인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은 코스닥도 이제는 추세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모습들을 갖춰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와 더불어서 관련된 종목군들은 제가 잠시 후에 뭐 따로따로 얘기를 해드리긴 하겠지만 시황은 이런 식의 큰 그림들을 그려가면서 지금 시장의 투심이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감들이 조금 한 발씩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면서 도식화된 내용들을 가지고서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뭐 전반적인 그림들은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렸었고 이 안에서 시장의 대장 역할을 해주고 우리가 트레이딩을 해야 되고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군들은 다음 시간을 통해서 다음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최용동 전문가님께서 시장에 대한 큰 그림을 좀 그려주셨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은 이 기대감에 한 발짝씩 더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이 매크로 상황이 우호적으로 보여주게 된다면, 더 전개가 된다면 8월과는 좀 더 다른 9월이 전개될 가능성까지도 염두를 해두셨는데요. 전문가님 근데 이제 8월도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가 미리미리 9월 달까지도 다 대비를 해봐야 되잖아요. 예. 9월 같은 경우에 또 추석 연휴로 인해서 쉬는 날도 많기 때문에 뭐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한산해서 맞아요. 그런 걱정도 있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떤 식으로 종목을 잡아야 될지 이런 걱정도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기준점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실전은 또 다르잖아요. 맞아요.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정확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마음으로는 저도 정말 잘할 것 같은데 이게 막상 안 되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네. 거기다가 또 상반기 때는 거래량도 상당히 많았어요. 맞아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상당 부분 시장에 투영이 되면서 큰 변동성들을 일으켰던 게 상반기의 분위기였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2분기 실적 시즌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분위기가 좀 달라진 건 있어요. 예탁금도 줄어들었고요. 거래량도 줄어들었고요. 거래대금조차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상승하는 섹터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죠. 상승하는 종목 수들도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상반기의 기억을 되돌려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간 삐끗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의 종목이 같은 방향성을 보여주면서 대체를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시장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쉬어간다 한들 다른 섹터 쪽에서 새롭게 또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놓고 보자라고 하게 되면 확실히 주변 여건들은 상반기 대비해서 약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매매 환경 측면으로만 놓고 보자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매매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성 요건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다고 되면 이러한 시장의 트렌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포인트들, 어떠한 패턴들을 가지고 매매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실전 매매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증권방송에서 실전이라는 얘기를 제가 유일하게 좀 강조해서 많이 말씀드리죠. 제가 그래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많이 안 하잖아요. 실전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는데요? 어떠한 매매를 하셔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좀 많이 해드리죠. 그래서 제가 책에서 배우는 내용들하고 실질적으로 실전에 내가 대입을 했었을 때 방법들이 물론 공부를 해두셔야죠. 하지만 실전에서 적용을 시켜야 되는 내용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뭐예요? 뭡니까 여러분들? 응용법들이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본 베이스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붙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교과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채워 넣어야 된다고 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보통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경험치가 쌓이시게 되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실전이라는 얘기들을 왜 강조를 해드리는지, 왜 강조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아마 분명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전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때 주로 심플하게 접근을 한번 해보자라는 관점에서는 딱 요거를 말씀드려요. 자, 추세가 어떻게 전환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추세와 더불어서 변동성 지표.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토캐스틱을 조금 심플하게 보는 편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나는 스토캐스틱 별로 안 보고 싶은데? 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특별하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변동성 지표도 다양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HTS를 딱 설치를 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MTS를 딱 설치를 해서 보시게 되면 변동성 지표 나는 내 차트에 적용을 시키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요, 변동성 지표를 딱 클릭해 보세요. 정말 많은 다수의 변동성 지표들을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스토캐스틱을 쓰는데 여러분들께서 스토캐스틱 쓰시는 방법이나 변동성 지표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지표들의 해석법은 스토캐스틱의 해석법하고 그렇게 별반 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 스토캐스틱을 주로 말씀을 좀 드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 스토캐스틱을 가지고 매매를 할 때는 돌파 매매도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눌림목도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저점과 반등 지점을 해석을 해보시는데 굉장히 유효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차트가 대표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흔히 쓰는 방법들이에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7월 달에 엄청난 하락세를 보여준 이후에 보여줬죠. 상승 나왔죠. 그 다음에 횡보하죠. 그리고 다시 올라갈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수가 이런 패턴들을 그리게 되면 대부분의 종목도 이런 패턴들을 그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60일선의 돌파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나와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고점에 대한 돌파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리고 돌파됐을 때 내가 매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눌렸을 때 내가 이 지점들을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삼각 수렴이 된 이후에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파가 기정사실화가 이루어졌었을 때 눌림목들을 내가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패턴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쇠기형이죠, 쇠기형. 자,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됐어요. 우리 7월 달에. 6월 달, 7월 달에 하락 패턴 진행됐습니다.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진행되면서 굉장히 힘든 구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하락 추세에서 매매는 짧은 수익을 가져가면서 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요 장기간에 이루어졌던 하락 추세가 강한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면 과연 시세 분출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요 패턴입니다. 딱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패턴하고 동일하죠. 이 패턴도 동일한 거고 이 패턴도 우리가 시장에다가 접목을 시켜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7월달 한 달 동안에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이 7월달에 말의 저점을 통과를 하고 하락 추세의 상단을 돌파를 하고 지금 1차적인 상승 이후에 여기서부터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종목들이.
그럼 이 고민했던 요 구간들에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오는 종목군들을 찾는 거죠. 그죠? 자,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눈에 익혀두세요. 이런 패턴. 이런 차트들, 이런 차트 패턴들 눈에 익혀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 차트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최근에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군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에요. LS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여러분들에게 7월 달 말과 8월 달에 내일장 포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입니다. 여전히 좋아요. 하지만 근 1주에서 2주 동안에 계속 횡보였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자, 데이터 센터 여전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트럼프. 자, 행정명령 들어갔죠. 뭐예요? 자, 전력망과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행정명령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들? 자, 중국산 쓰지 마. 라는 거.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여전히 AI 시장에 대한 확장세가 이루어져야 돼 라고 했었을 때 데이터 센터는 필수적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리고 젠슨항 역시도 마찬가지로 AI 시장 2027년도까지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제품 판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해줬잖아요. 그래서 일제히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움직였던 종목군들, 섹터군들 딱 3개만 뽑아보세요. 첫 번째, ESS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였죠. 그 다음 뭐 움직였습니까?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 변압기 움직였죠. 전선 관련주도 움직였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이 바로 대표적으로 변압기를 생산하고 있는 LS 일렉트릭인 거죠. 자, LS 일렉트릭 어때요, 여러분들? 7월 달 이후서부터 쭉 빠졌습니다. 자, 8월 달, 7월 달, 6월 달, 5월 달이었어요. 5월 달에 정점 찍고 나서 쭉 빠지죠. 하락 추세. 그죠? 그런데 8월 달 들어서 어때요? 여기서부터 돌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이 혼재 구간 속에서 주가가 움직여요. 그러다가 모멘텀들이 툭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동안의 장기평의 저항이었던 61선 강하게 돌파됐습니다. 시장이 61선을 돌파를 못 시켰어요. 양시장 다. 그런데 종목이 섹터가 61선을 강하게 돌파를 시켰다는 거는 일단은 첫 번째로 대장에 대한 후보군으로서 등극이 된 거죠. 미리미리 61선 돌파가 됐다는 거는 실적 부분들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 61선이 보통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실적 라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게 왜 그래요? 20일, 20일, 20일 딱 분기잖아요. 분기와 관련해가지고 기준선이 될 수 있는 61선의 강한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면 실적도 나쁘지 않다는 거를 예고를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여기서 돌파가 될 때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스토캐스틱, 변동성 지표. 자, 첫 번째 어때요, 여러분들? 7월달 말일날 쭉 시장이 10% 이상 급등을 하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 어때요? 저점 만들고 상승하죠. 또 상승합니다, 이 종목도. 20만 원대 초반대까지 상승을 했던 주가. 그리고 횡보가 이루어집니다. 쭉 60일선 돌파를 못 시켜요. 그리고 스토캐스틱도 고점까지 올라갔다가 밀립니다. 하지만 최근에 어때요, 여러분들? 상승 기틀을 만들어내는 이 관점, 이 지점에서 스토캐스틱이 직전의 저점 대비해서 어때요? 덜 빠지죠. 그리고 우상향에 대한 패턴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된 이 시점에서 강한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60일선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에서에 대한 기대치들이 불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차트가 완성이 돼서 주가에 대한 강한 상승을 랠리를 예측을 해볼 수도 있지만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모멘텀이 나왔네, 60일선 돌파됐네, 이러한 종목군들이 대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네 라고 판단이 들게 되면 이러한 기술적인 지표들을 확정을 하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차트 분석은 때로는 후행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차트 분석만을 가지고 시장을 보시게 되면 절름발이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차트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파악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자신감을 가지고 배팅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 내가 혹시 6월달, 7월달 물려있다 하더라도 이 종목 내가 홀딩해야 되겠는데? 라는 확신이 들게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차트만 해가지고 해석을 잘 안 해드려요. 차트만 해가지고 해석을 잘 안 해드립니다. 차트를 움직이는 건 어찌됐든 시장의 모멘텀이고 뭐예요? 명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 하나의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이유들이 발생이 돼야지 차트 분석이 종국에는 완성이 이루어져요.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차트는 여기서 주가가 올라갔네요. 여기서 주가가 올라갔네요. 여기서 주가가 올라갔네요. 라는 것들은 해석은 돼요. 근데 이게 추가로 더 올라갑니다. 추가로 더 올라갑니다. 추가로 더 올라갑니다. 라는 것들을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차트 분석은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해석이 가능해요. 자, 여기가 저점이었어요. 자, 여기가 저점이었습니다. 라는 게 해석이 돼요. 그런데 실시간으로 우리가 모멘텀과 명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잖아요. 그럼 이거 오전서부터 공략 들어갑니다. 오전서부터 공략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예측을 해서 또는 예상을 해서 미리미리 선점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차트와 더불어서 모멘텀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차트와 모멘텀들이 확인이 되게 되면 기술적인 지표들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면 돼요. 굉장히 심플한 겁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HD 현대일렉트릭. 똑같죠? 다른 게 없죠, 여러분들.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 다르게 움직일 리가 없지. 왜? 같은 섹터니까. 자, 쭉 밀립니다. 이 종목도.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10% 이상의 장대 양봉 만들어냅니다. 거래량 실려요. 똑같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7월달 말일날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하락은 했지만 그 다음날 퉁 올라옵니다. 그리고 5일선, 21선 차례대로 돌파 이루어진 상태에서 또 사이드로 기어요. LS 리트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회사 명만 달라요. 차트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는 장대 양봉 만들어내죠. 이게 왜 장대 양봉 만들었겠어요?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 전력망, 전력 수요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중국산 쓰지 말자. 이 얘기 나온 거잖아요. 데이터 센터 여전히 나쁘지 않을 거야. 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럼 장대 양봉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스토캐스틱 다를 것 같으세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LS 일렉트릭의 스토캐스틱의 위치하고 HD 현대일렉트릭의 스토캐스틱의 위치가 다를까요?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차트만을 가지고 해석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트가 완성이 돼야 돼 라고 하게 되면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차트가 완성이 돼서 모멘텀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될 때. 그런데 모멘텀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차트가 완성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뭐죠? 하락 추세이거나 변곡점이 형성이 될 때. 근데 지금은 시장이 상승 추세가 아닌 거잖아요.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해당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해당을 해야 되겠습니까? 선택이 딱 이루어지겠죠.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가 움직이겠죠. 그리고 차트가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럼 모멘텀 파악이 이루어지고 나서 배팅을 해야 되겠죠. 차트가 완성이 되고 나서 배팅을 하게 되면 약간 늦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심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정말 교과서적이에요. 자, 심텍 어때요, 여러분들? 저점 만들어냈죠? 그 다음에 돌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행보예요. 8월달 한 달 동안 행보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기판 관련주들이 어때요? 바이오 종목들 올라가요. 2차원지 올라가요. 여타 다른 종목군들 막 테마주들 움직여요. 라고 하게 되면 이거 못 버텨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 왜? 지루하니까. 왜? 이날 다른 것들 갔거든요. 이날 다른 것들 갔거든요. 이날 다른 것들 갔거든요. 그럼 이때마다 시장에서는 계속 딴 얘기예요. 심생 얘기 안 해요. 계속 딴 얘기예요. 다른 종목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바이오 올라갔네요. 오늘 급등했네요. 와, 바이오 이래요. 그죠? 그리고 어느 날은 또 2차원지가 가요. 그럼 2차원지, 와, 여러분들 2차원지 가요. 차트 만들었어요. 모멘텀 나왔습니다. 더 갈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안 가, 그 다음날. 바이오 그 다음날 또 안 가요. 그럼 또 새롭게 원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와, 원전 여러분들 가요. 막 이러다가 또 오늘 안 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어떤 거 가요? 화장품주들 사이드로 기는 동안에 계속 또 가요. 그럼 화장품주들만 얘기해 계속해요. 어때요, 여러분들? 오늘 정상화 돼버리니까 화장품들 안 가잖아요. 그죠? 안 가죠. 안 갑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시장은.
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해봐야 되는 상황들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어때요? 여러분들,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베라루즘에 대한 이야기들, 소캠에 대한 이야기들 다시 확장이 돼버리니까 이 종목이 사이드로 기다가 에너지 모았다가 어때요? 대량거래량 동반되면서 땅 뛰어버리죠.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심택의 주가 흐름들을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자, 저점 만들죠? 횡보되는 구간 동안에 스토캐스틱이 어떻게 돼요? 우상향 만들어주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62선 딱 안착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심택 올라가니까 어때요? 기판 관련주들 일제히 다 올라오죠. TLB 올라오죠. 대덕 올라오죠. 기가비스 올라오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내가 이날 당일에 시장에서 대장 역할을 해주는 종목들, 시장에서 말 많은 종목들을 내가 트레이딩을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횡보되는 종목군들 안에서 내가 매집을 해가지고 이러한 모멘텀들을 기다릴 거냐? 이거는 성향에 따라서 가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뚝심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투자자분들 매매하실 때 뚝심이 있으셔야 돼요. 대부분의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7월달 한 달 동안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조금만 이렇게 음봉만 나와도 이거 가요 안 가요? 이거 가요 안 가요? 이거 가져갈까요 말까요? 이거 고민한다고요. 그런데 명확하게 이 종목이 왜 사이드로 기는지, 왜 횡보를 하는지, 그리고 이 횡보하는 구간 속에서 모멘텀들이 나오게 되면 이 주가들이 어떻게 반영을 할지 이거를 보셔야 되죠.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현대오토여부 어때요? 현대차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욕을 엄청나게 먹고 있죠. 무슨 욕 먹습니까? 너희들 지금 인베스터들 이거 왜 했냐? 시장에서는 로봇 얘기해달라고 막 지금 아우성 치고 있는데 로봇 얘기는 하나도 없고 무슨 얘기 자동차 얘기만 해요. 그죠? 자율주행 이야기도 별로 안 했어요. 배터리 얘기하고 있어. 이러니까 어때요? 시장에서 퉁 떨어지죠. 이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차트 분석을 여러분들에게 심도 있게 무슨 뭐 공부하듯이 수학 공부하듯이 막 얘기 안 한다고. 자, 거래량이 어떻게 됐어요? 뭐 어떻게 됐어요?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왜? 해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모멘텀이 깨져버리게 되면 차트고 뭐고 다 무시가 되고 올라가 버린다고요. 방향성을 결정을 해버린다고요. 그런데 차트가 이렇게 좋아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거를 방향성을 위로 틀어버릴 만한 공부들을 미리미리 해두셔야 돼요. 아니면 뭐예요? 시장에서 모멘텀 나왔을 때 내가 이 모멘텀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러한 내용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량적인 게 아니고 정성적인 거잖아요, 사실. 정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생각했던 게 맞는 건가? 아닌가? 이것들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 하신다고. 근데 차트는 이게 설명 들어보면은 되게 그럴싸하거든요. 되게 그럴싸해요. 차트 분석은. 왜? 책에서 계속 그렇게 써 있거든. 그리고 그 책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거기에 맞는 차트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다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다? 이유가 있어야지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이 나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지표들에 대한 보조 역할들만 여러분들이 잘 습득해 놓으시게 되면 차트 분석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수익 다 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내가 물려있는 종목, 이 종목들을 내가 던질 것인지 가져갈 것인지 그것들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자, 다음 종목 볼게요. ISC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드렸죠? 차트 쭉 밀리죠. 그리고 나서 돌파됩니다. 그리고 5일선, 20일선, 60일선 차례대로 모여요. 과연 이 종목이 이 구간에서 돌파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거는 뭘로 봐야 되겠죠? ISC에 대한 2분기 실적 너무 좋아요. ISC. 근데 밀리잖아요, 여러분들. 왜 밀렸겠어요? 섹터가 안 좋잖아요. 매크로가 안 좋잖아요. 매크로가 안 좋다는 건 AI 시장의 취약적이잖아요. 메모리 시장의 취약점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이 해소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종목군들은 올라갔다가 이렇게 돌릴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우리가 가능성들을 보는 거면 자, 기술적인 지표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셔야 돼요. 똑같죠. LS 리티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심텍하고 똑같잖아요. 보세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죠. 종목만 달라요. 패턴은 다 똑같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기판 올리고 그 다음에 소재 올릴 것인지, 기판 올리고 장비주로 움직일 것인지, 이런 것들만 우리가 시장에서 관찰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때요? 차트 분석 끝납니다.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서 거래량 터졌어요. 여기서 거래량 터졌습니다. 여러분들 사야 돼요. 자, 이렇게 되겠어요? 안 나와. 답 없다니까 이거.
무조건 답 없어요, 여러분들. 올릴 만한 모멘텀들을 여러분들 꼭 찾으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반을 가지고 설명 안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ISC를 제가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거 위로 올라갑니다 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좀 볼게요. 삼성 SDI.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쭉 밀려요.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 올라가는 애들은,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이 종목군들이 그냥 차트가 만들었으니까 올라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시장하고 반대되는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올라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뭘래? 차트로 설명할 거예요? 아니에요. 모멘텀으로 설명을 하겠죠. 테마주들. 갑자기 시장 밀리는데 대북주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시장을 이기는 거예요? 아니죠. 뭔 얘기 나왔습니까? 트럼프가 우리 김정은하고 뭐 한번 해볼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쫙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 대북주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안 하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시장이 막 하락합니다. 그럼 돈반에서 가요, 매크로 관련된 종목군들. 그러다가 갑자기 8월 달에 전환되면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올라옵니다. 근데 이 종목도 찾지를 못해요, 이렇게.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SDI가 오늘 어때요, 여러분들? 대량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퉁 뛰기 시작해요. 그죠? 퉁 뛰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왜 뛰었을까요? ESS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죠? ESS에서 가장 지금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는 회사가 삼성 SDI, 그 다음 LNF, 그리고 일부 2차 전지 장비 쪽, 이쪽이 움직이잖아요. 전기차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2차 전지 지금 전기차로 가요? 안 가죠. 뭘로 가요? ESS로 가잖아요. 다 ESS로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보는 종목군들 보면은 에코프로가 가요? 에코프로 BM이 갑니까? 안 가잖아요. 삼성 SDI하고 LNF만 가잖아요. 왜? LFP하고 ESS 쪽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사업성이 두드러지고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사이드로 기다가 퉁 장대 항복 나오죠. 그리고 이제 차트 분석은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장대 항복 나왔습니다. 60선 돌파됐습니다. 5일선 탔습니다. 대량 거래량 동반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차트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자, 여러분들 추가로 더 갑니다. 5일선, 21선 돌파됐고 장대 양봉 거래량 실렸습니다. 더 갈 거예요. 후행적이라는 얘기인 거라니까요. 그럼 만약에 우리 9월 달에 FOMC에서 금리 인상 시키면 어떡할 거예요? 또 다 빠지겠죠. 다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트 하나만 가지고 시장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주가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항상 차트에 대한 포인트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차트를 만들어주는 모멘텀 분석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패턴들이 완성이 됐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지표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이 위치들이 확인이 됐으면 모멘텀 공부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주식의 완성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시장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패턴입니다. 하락이 진행이 된 이후에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 이러한 패턴들이 부합이 되는 종목군들의 공부는 필수적이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강하게 돌파를 시키거든요. 돌파를 시키면 엄청난 이슈, 시장에 관심을 받는 종목들이에요. 그럼 그 종목군들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패턴만 기억하시게 되면 지금 7월 달 이후에 8월 달에 9월 달에 시장의 정상화에서 대장주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군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실전에서 보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차트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차트와 더불어서 차트를 만드는 이 기업의 고유의 모멘텀들을 찾아야 돼요.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짧게 해드렸는데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그거는 저와 함께 공부를 하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 커뮤니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드릴 거예요. 샵 3772번 유료 문자입니다, 여러분들. 무려 100원이에요. 네. 무료 문자로 우리 커뮤니티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아마 안내가 될 거고요. 더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 함께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방송 안에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사실은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중소형 종목군들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매일 언제죠, 여러분들? 8시 30분입니다. 온라인 방송을 진행을 해요. 온라인 방송을 진행합니다. 그 온라인 방송 안에서 매일매일 제가 8시 반에 여러분들과 만나 뵙고 있는데 아침에 우리 커뮤니티로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은 N포털입니다. N포털에서 최영동 777 검색을 해서 입장을 하시게 되면 매일 저와 함께 8시 반에서 9시 반까지 1시간 동안 라이브로 미국 증시에 대한 리뷰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장중 오프닝에서 여러분들이 꼭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 것들, 대장주들, 그리고 그날 하루의 이슈들을 정리를 하면서 라이브 방송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실시간으로 시장에 대한 참맛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N포털이죠. 최영동 777 검색하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리고 저와 함께 호흡하실 수 있는 커뮤니티로 하실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오셔서 재미있게 한번 또 오늘 하루, 그리고 매일매일 수익의 맛을, 그리고 주식의 참맛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영종 전문가님께서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만한 패턴과 실전에서 어떤 내용을 적합해 봐야 될지 이런 매매법까지도 하나하나 또 알려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우리가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또 중소형 종목들도 공부를 예. 해봐야 되거든요. 특히나 저희 방송에서 또 제시를 해주셨던 퍼스트 클래스 종목들, 최근에 이 특징주 내에서도 굉장히 아웃퍼폼했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예. 좀 리뷰 몇 종목 더 부탁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뭐 짧게 좀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이에요. 유니테스트라는 종목입니다. 이거 종목 굉장히 꽤 괜찮은 종목이에요. 서명에도 들어가 있지만 테스트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6일 날 여러분들 퍼스트 클래스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서 많이 공부하셨던 부분들입니다. 돌파됐죠? 사이드로 깁니다. 올라갈까 말까 올라갈까 말까 고민 많이 하죠. 올라갈 만한 모멘텀들이 나왔으면 주가 올라갑니다. 끝. 설명 끝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트 100날 설명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시장 보지 말고 뭐 업종 보지 말고 차트만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차트가 완성이 되고 차트에 대한 방향성들을 결정을 해야 돼라고 하게 되면 모멘텀 보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유니테스트는 뭐죠? 중국향 수출도 꽤 많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연결되어 있는 테스트 장비를 공급을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에 대한 흐름들 상당히 나쁘지 않다. 산일전기 드디어 올랐습니다. 자, 이 종목 올라갔죠? 똑같죠?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전력망과 관련된 특수변압기 시장과 관련해가지고 주가 올라갔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 LS 일렉트릭,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다른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21선 지지받고 모멘텀 나오니까 장대 양봉, 오늘 거래량 빵. 그리고 주가에 대한 상승 랠리 상당히 빨리 이루어졌던 종목이고요. 코스메가 코리아 다른 거 없어요. 자, 7월달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던 구간들, 그리고 어때요? 박스권 돌파되고 주가에 대한 상승 랠리들. 심지어 몇 프로? 76% 올랐습니다.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때려 맞을 때 7월 한 달 동안 화장품주도 횡보했다가 8월 달에 실적 게이스로 올라갔죠. 이런 포인트들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마녀공작 마찬가지죠. 화장품주도 7월 달에 계속 말씀드렸고요. 코스맥스 실적 발표하기 이전에 우리 패턴 배웠던 거 있죠? 자, 고점, 고점, 고점. 저점 계속 높아지죠. 그리고 여기서 돌파되고 나서 시세 분출. 여기서 이유 뭘까요? 화장품 수출 데이터 너무 좋고요. 실적 좋아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여러분들 패턴 만들어졌으니 올라간다. 차트만 보시면 돼요. 이런 얘기 들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코스맥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ISC 이거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8월 10일 날. 그리고 올라갔죠. 그리고 쉬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돼요. 심플합니다,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 우리 내일장 다음 코너에서는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 종목 한번 점검하고 또 이야기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퍼스트 클래스 특징주에 대한 리뷰까지도 도와드렸는데요.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또 제시를 해주실 퍼스트 클래스 특징주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까요? 예, 자, 첫 번째 종목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덕전자입니다. 아시죠? 네, 많은 분들 대덕전자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 있어서 대덕전자의 포인트는 딱 두 가지 정도만 보시면 돼요. 기판 수요 증가가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고사양 기판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FCBJ가 사실은 이 대덕전자를 끌어올리는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연스럽게 메모리 가격에 대한 상승이 나오잖아요, 지금. 근데 그 부분들은 당연히 기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기판에 대한 수요 부분들까지 진행이 되고 2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도 남아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8월달 한 달 동안에 보면은 여차하면은 다 기었어요. 그리고 이미 선제적으로 심텍 움직였고요. TLB 움직였고요. 그 뒤로 후발로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은 대덕전자 하나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특징주입니다. 이 종목 어때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종목 다 이래요. 쭉 밀립니다. 그리고 1차 올라옵니다. 사이드 깁니다. 자, 이거 60일선 돌파 될 건지 안 될 건지만 고민하면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60일선 돌파에 대한 모멘텀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 종목은 심지어 2분기 실적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을 주가에 다 반영을 안 했어요. 그럼 플러스 알파가 붙겠죠? 두 번째 알파는 뭘까요? 메모리 시장 괜찮은데 장비 수요 이제 또 붙게 되면 또 하나의 알파가 붙어요. 그러면 이 60일선을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포인트만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상승 랠리는 꽤 진척이 빨리 진행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대덕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특징주도 마찬가지고 제가 IT에서 뽑아왔어요. 근데 이 IT라는 게 사실은 되게 두리뭉실하지만 반도체에서 뽑아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심지어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순환금융에 대한 불안 요소들까지 완전히 말끔히 해결해 줬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 제가 다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그래서 밑에 하단에 보이시죠? N포털입니다. 최영동 777로 검색을 하셔서 보시게 되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 커뮤니티에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업종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심지어 아침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미국 증시 마감에 대한 리뷰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날 장에 핵심 섹터와 핵심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저와 함께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어디로 오신다? N포털입니다. 최영동 777 검색을 하셔서 클릭만 하시게 되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커뮤니티로 입장하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퍼스트 클래스 특징주까지도 제시해 드렸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